안녕하세요. 윌입니다. 최근에 제가 하는 일이 바빠져서 녹음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. 아무튼 지난 11월 2일 날, 그러니까 3일 날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? 화요일 날. 그래서 저는 그 전주인 금요일 날 이제 나름대로 조금씩 투자를 했는데요. 그래서 어쨌든 어, 그 선거날이 돼서 강 건너 오셔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최근에 한 10% 정도 수익이 났었을 것 같고, 어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주식들이 그 파이저의 백신 개발로 이제 뭐 억눌려 있던 건 올라가고, 그다음에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, 아무튼 뭐 한 그래도 한 10% 정도 수익은 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강 건너와서 앞으로 이제 투자 계획을 할 때 좀 더 장기적 안목으로 하기 위해서, 만약에 앞으로 10년, 20년, 30년 투자한다고 계획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 장기 투자 뮤추얼 펀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자료는 피델리티에 있는 에디터 픽업에서 인베스팅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뮤추얼 펀드를 가져왔는데요. 여기서 이제 그동안 성과가 제일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뮤추얼 펀드를 뭐 보통 지금 계신 분들은 뭐 ETF 정도까지 하시는 거겠죠. 아니면 개인 주식을 갖고 계실 건데, 이 미국에서 만약에 일을 하시면서 회사에 만약에 이제 직장을 갖게 되시면, 그러면 회사에서 이 은퇴 자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받은 월급의 일부가 은퇴 자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회사 그때 이 회사에서도 제가 내는 거 비중의 비율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 은퇴 자금에 보태주게 되는데요. 이런 것을 401k라고 합니다. 그래서 401k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 미국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은퇴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때 이제 이 401k를 하게 되면 주식 하나하나에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데, 만약에 뮤추얼 펀드가 뭐 A, B, C가 있다고 치면, 그러면 이 401k에서는 한 A 하나만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이 개인이,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회사원이면 제가 나는 A는 뭐 30%, B는 뭐 40%, C는 30%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제 개인 주식은 안 되고 ETF는 안 되지만 뮤추얼 펀드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이 뮤추얼 펀드들 중에서 잘 나가는 10가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라고 되어 있고요. 펀드 캐러고리는 라지 블렌드, 마켓 캡이 라지 블렌드란 뜻이고, 그 다음에 여기 SLC, 운영하는 자산이 167 빌리언이죠. 그리고 배당이 1.7%, 그 다음에 이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한 네다섯 분들이 하시는데요, 운영을. 그래서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수수료가 나갑니다. 그래서 수수료가 0.04%인데, 이거는 보통 10,000불 투자했을 때 1년에 4불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다 그 뮤추얼 펀드도 다 티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, 한 뮤추얼 펀드 주식별로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고, 기본 뭐 금액이 3,000불, 뭐 10,000불 이렇게 최소 단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식을 이제 알아보는 것처럼 이 티커를 넣으시면
그 사용하시는 그 주식 계좌에서 이 티커를 넣으시면 이 뮤추얼 펀드가 어떤 형태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먼저 이 보는 거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그 이제 평균 내서 보니까 이 10년 평균이 연 13.8%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면서 뱅가드 500처럼 이거는 S&P 500, 그 뱅가드 쪽은 VOO죠. 이게 SPY와 같은 겁니다. SPY 그 S&P 500이죠. 같은 건데 뱅가드는 VOO입니다. 그래서 이 VOO를 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뮤추얼 펀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S&P 500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. 왜냐하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고,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SM 매니저들이 사고 팔고 뭐 추가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SPY보다는 좀 더 많은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그래서 13.8% 연수익을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투자하신 분의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자기의 10년 그 평균치를 내 가지고 13.8%보다 만약에 못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이 뮤추얼 펀드를 아예 투자하시는 게 낫겠죠. 아니면 뭐 자기가 직접 하시고 그래도 하시겠다 치면은 이 VO나 아니면 SPY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아무튼 저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저도 뭐 유튜브 하고 있고 다른 분들 보면서 아주 큰 수익을 이걸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내는 걸 좋아하시는데요. 그걸 이제 한번 보기 위해서 이 그로스 펀드에 투자하는 걸 보시면 먼저 라지 그로스를 하게 되면 10년 평균 연 18.4%가 되고요. 미드캡은 12.2%, 여기 미드캡 있죠. 마이크로캡, 시총 작은 것들 보면 17.3%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보시면 10년 동안 이제 계속 하는 거라고 치면 오히려 라지 캡이나 스몰 그로스를 하는 것이 중견기업이면서 성장주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. 그래서 ETF로 본다 그러면 이 라지 그로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MGK라는 거 들어보셨죠? MGK 같은 ETF가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스몰 캡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IPO라고 아시죠? IPO라는 ETF가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중견과 뭐 이렇게 라지캡, 마이크로캡 뭐 요즘 사이에 있는 것이 뭐 ARKK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수 있고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대략 10년 평균 연수익률이 이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뮤추얼 펀드가 나름대로 좀 매력적이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수익이 평균 수익이 10년 동안 18.4%라는 얘기는 이것이 매년 이렇게 나왔지는 않겠죠. 어느 해 만약에 올해같이 30% 가까이 수익을 냈다고 치면 그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도 날 수 있고 아니면 거의 뭐 제자리 그럼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지난 역사로 봤을 때 올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내년에 평균 회귀의 법칙을 쓴다고 하면은 올해 재미 많이 봤던 것은 내년에 좀 제자리금 할 수도 있다.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어쨌든 실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실적이 중요해야지 내년에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.
연이어서 계속 보시면 어, 그래서 이제 특히 많이 오른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? 라지캡 중에서도 그게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 소프트웨어, 테크놀로지 쪽입니다. IT 쪽. 21%, 21.4% 10년 동안 연평균으로 성장했고요.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헬스 쪽입니다. 제약, 그 다음에 의료기구, 이런 쪽이죠. 그런데 20.3%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도 회사를 잘 찍으면 이거보다 뭐 더 많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지 않습니까? 지금 뭐 몇백 퍼센트, 몇천 퍼센트 가는 그런 개별 주식도 있으니까요. 그렇지만 안정성을 따진다고 치면 이 ETF 같은 특히 이 제약주 쪽은 ETF를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안정성 측면에서. 그래서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을 보면 테크놀로지 쪽과 헬스 쪽이 혜택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요 밑에 보시는 거는 인터내셔널인데 미국에서 인터내셔널이라고 쓸 때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를 할 때는 글로벌이란 말을 쓰죠. 그래서 인터내셔널이란 말은 미국을 제외하고 투자한 여기 포린 라지 그로스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투자했을 때 9.9% 앞에 보신 SPY에 투자한 거랑 비슷하죠.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 외국으로 따졌을 때 성장이 좋은 것은 한국, 뭐 중국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은퇴가 가까워지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성장보다는 이 배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배당과 이거 인컴에 관계된 그런 것으로 이제 라지 밸류죠. 로 갔을 경우에는 연평균 9.8% 성장이고요. 이 중에 2% 정도가 배당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. 제 생각에는 이 9.8% 안에 배당이 2.1% 포함되어 있는 건지 포함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포함됐다고 생각하더라도 2%의 예 금액은 배당으로 생활비를 은퇴 후에 쓰고 그다음에 뭐 7% 정도는 계속 재투자하는 걸로 한다면 은퇴 후에도 계속 자금을 늘리면서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음, 것은 개념으로 투자하실 때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거, 또 하나의 방법은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, 이 6대 4라고 해야 되나요? 6대 4도 아니고 하여튼 3분의 2는 주식에 투자하고요.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반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. 그럴 경우에는 연평균 지난 10년 동안 9.7% 성장했으니까 여기 보시는 디비던 인컴이나 거의 비슷한 것이죠. 그래서 뭐, 그렇죠. 6대 3? 6대 3은 좀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략 했을 때 주식 이게 스탁이고 이게 반드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SPY나 뭐 이렇게 S&P 500나 좀 비슷한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쪽이 더 높겠지요. 하여튼 그런 측면이고요. 가장 안전한 것은 채권에 투자한 건데 이 경우에는 연평균 4% 정도 성장했고 그 다음에 채권을 보면 이제 이자 받지 않습니까? 그게 2%입니다. 그래서 더 안정적이면서 그 다음에 이 반대에서 주는 이자율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의 뮤추얼 펀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 알아봤고요. 마지막으로 투자 계좌를 만드실 때 어카운트를 만드실 때 어떤 개념으로 한번 만들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그래서
만약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다. 내가 자동차 바꿀 때가 됐다. 그러면은 자동차 계좌를 하나 오픈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동차 할부금을 자동차 산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니고 할부금을 미리 내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모이면 자동차를 산다는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책에서도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 계좌를 먼저 만든 다음에 미국은 보통 뭐 5년, 6년, 요즘엔 7년까지도 하는데요. 아무튼 그래서 이 5년 하게 되면은 60개월 할부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60개월 동안 자기가 사고 싶은 차에 할부금을 내면 되겠죠. 그리고 이 보통 새 차를 사게 되면 뭐 0% 아니면 뭐 이렇게 럭셔리 카를 사게 되면 그럴 경우는 한 2% 가까운 이제 이자를 내는 그런 이제 할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목표 수익률이 내가 2%보다 많다고 치면 그러면 60개월 뒤에 그 차 가격 정도의 돈이 생기고 그 다음에 2% 정도의 그 이자만큼의 수익 엑스트라 돈이 생기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. 집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시겠죠.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재정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6개월치 정도의 그 생활비는 그 인컴 뭐죠 텍스 캐시로 갖고 있어라라고 이제 조언합니다. 그래서 내가 뭐 한 달에 사용하는 뭐그 금액이 만약에 1,000불이다. 그러면 6개월치는 6,000불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안에는 어, 뭐 전기료, 뭐 식사료,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도 내지 않습니까? 내고 뭐 자동차 이런 대출도 내야 되니까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1,000불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집만 생각했을 때 6개월 내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6개월치만큼의 이 캐시를 모은 상태에서 그거를 그냥 하나의 어카운트로 해서 투자를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이 6개월 이거는 뭐 이 금액은 뭐 반드 같은 걸로 갖고 계시면 더 안정적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연 9% 정도 보시겠다 그러면 그 SPY 같은 걸로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원금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? 비상용이니까요. 그 다음에 은퇴, 여기 앞에 보신 10가지처럼 은퇴를 목표로 했을 때 은퇴 전에는 좀 성장주 위주로 할 수 있으니까 목표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목표 수익률이 9에서 한 높으면 20% 정도까지 연 보는 거죠. 연평균으로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은퇴 후에는 높아도 9% 정도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배당이 한 2% 정도까지가 상이고 낮아지면 한 4%에서 배당이 한 2% 정도 오는 것까지 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단기 투자로 하시고 싶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? 여유 자금 계속 만들고 투자로 해서 이렇게 뭐 목돈도 만들고 싶고 그런 것은 또 따로 하나 만드셔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좋은 투자 계획, 뭐 포트폴리오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Love once more, thank you twice.